다음 이야기는 열심히 일했고 법을 믿었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던 한 사람이 단 하나의 행정적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는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강남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은 수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확장하고 불경기 속에서도 버티며 회원들과 함께 땀 흘렸습니다. 그러나 임대 재계약을 앞둔 어느 날 그가 서 있던 공간 자체가 이미 국가로 귀속될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 펼쳐지는 항의, 시위, 소송, 전과 기록, 거액의 손해배상과 빚.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성실함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를 묻기보다 왜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균열에 대한 기록을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같은 실수를 막는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버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도연은 새벽 4시 50분이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합니다. 20년 가까이 트레이너로, 관장으로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강남 논현동 골목 안 지하 1층 120평짜리 헬스장. 그곳이 김도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650만 원. 결코 싼 조건은 아니었지만 회원 280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먹고 사는 건 되지만 평생을 걸기엔 작다. 결심은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 넘게 주변 상권을 돌며 건물 시세를 적어두고 유동 인구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에 들어온 곳이 강남 대로변에서 한 블록 안쪽에 위치한 지상 2층 단독 건물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약 450평. 천장고는 4m 이상, 대형 기구를 들여도 충분한 공간. 임대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보증금 8억 원, 월 임대료 2,800만 원, 계약 기간 2년. 그러나 김도연은 그 조건을 보며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는 자금을 계산했습니다. 기존 헬스장 권리금 정리 후 회수 금액 2억 원, 그동안 모아둔 현금 1억 3천만 원, 개인 신용대출 4억 원, 사업자 대출 3억 원. 여기에 부모님께 빌린 돈 1억 원까지. 총 가용 자금은 약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 4억 2천만 원, 머신 신규 구입 비용 2억 8천만 원, 샤워 신라커 전기 증설 비용 1억 원. 총 투자금은 결국 15억 원을 넘겼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김도연의 손은 떨렸습니다. 대표님, 결정하시겠습니까? 부동산 중개사의 질문에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네, 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오픈 준비 기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현장은 매일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대표님, 기구 반입 일정 밀립니다. 전기 용량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김도연은 현장과 은행, 거래처를 오가며 하루에 커피를 5잔씩 마셨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니까. 시작이니까. 오픈 첫날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최대 규모 프리미엄 헬스클럽 오픈. 첫 달 회원수는 180명. 기대보다는 적었지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 260명, 여섯 달째 430명. 그러나 곧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여파, 고정비 월 4천만 원, 인건비만 월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김도연은 자신의 월급을 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거다. 2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회원 클레임을 직접 받았고 청소도 했고 기구 수리도 직접 배웠습니다. 이 건물만 지키면 된다. 재계약만 하면 숨통이 트인다. 그는 임대 재계약 시점을
희망의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건물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것이 될 수 없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그 모든 계산과 노력, 수치와 각오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한 줄의 행정문서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균열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기부 체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날은 임대 재계약을 정확히 3달 앞둔 평일 오후였습니다. 헬스장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러닝머신 소리, 회원들의 숨소리, 트레이너의 카운트. 그 모든 일상이 그날 이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는 이상할 만큼 정중했습니다. 김 대표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청에서 나온 공문 하나 전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뭐 세금 관련이겠죠? 그러나 관리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며칠 뒤 김도연은 공문을 들고 구청 건축과 민원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그가 평생 관심도 두지 않았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부 체납. 공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기부 체납이란 개발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건물주가 일정 시점 이후 건물이나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기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공무원은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건물은 약 10년 전 재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2년 뒤 즉 이번 재계약 시점에 전체가 구청으로 귀속되도록 이미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임대한 이 건물은? 공무원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곧 공공자산이 됩니다.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통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김도연은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물었습니다. 재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귀속 이후에는 점유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그 순간 김도연은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냥 규정을 읽고 있다. 그는 건물주에게 달려갔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요. 저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네요. 못 드린 게 아니라 안 드린 거 아닙니까? 김도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여기다 15억을 쏟아 부었는데요. 건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기부 체납은 건물 소유주의 문제지 임차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 말은 김도연을 완전히 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3명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맞지만 구청 상대 소송은 승산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더 냉정했습니다. 명도 거부하시면 무단점유로 형사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도연은 사무실 문을 나서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럼 난 어디로 가라는 거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선의의 임차인 보호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쳐갔고 공무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 도착한 것은 무단점유 사전 통지서였습니다. 자진 명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도연은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 범죄자가 됐지? 헬스장으로 돌아오니 회원들이 평소처럼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다음 달 PT 연장 가능하죠? 그 질문에 김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네, 일단은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텅 빈 헬스장 바닥에 앉았습니다. 기구 하나하나가 그의 선택이었고 그의 계산이었고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계약서를 수십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부 체납이라는 단어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구청으로부터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기한 내 명도 불이행 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김도연은 그 문장을 읽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명도라니, 그 단어가 그의 20년을 한 번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설명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며 억울함으로 막을 수 있는 싸움도 아니라는 사실을. 법은 사정을 모른 척했고 제도는 개인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처음으로 완전히 막막해졌습니다. 버텨온 인연이 아니라 이제 시작될 아무것도 없는 시간 앞에서 말입니다. 강제 집행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받은 날, 김도연은 한동안 봉투를 뜯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쫓겨나는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행 예정일은 정확히 2주 후 오전 9시였습니다. 그날부터 김도연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회원들에게 사실을 말하지도 못했고 트레이너들에게도 끝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 질문에 김도연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 거짓말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강제 집행 전날 밤, 김도연은 헬스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못한 채 기구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머신은 회원 1호가 처음 땀을 흘리던 곳이었고 저 벤치는 부부 회원이 함께 운동하던 자리였습니다. 모든 공간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기구를 향해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스장 앞에는 집행관과 용역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김도연 씨 맞으시죠? 그 호칭이 그를 사람에서 사건 번호로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 무단점유에 따른 강제 명도 집행을 실시합니다. 김도연은 몸이 굳어버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집행관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유예 기간을 드렸습니다. 회원 몇 명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헬스장이 짐처럼 취급받는 순간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무단점유, 업무방해 혐의. 조사를 받는 동안 형사는 말했습니다. 억울한 건 알겠는데요. 절차는 절차입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벌금형을 받았고 전과 일범이 되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은 그에게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구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6억 3천만 원. 명도 지연으로 인한 행정 손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김도연은 소장을 읽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더 잃을 게 있다고.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는 헬스장 기구를 하나씩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가 7천만 원짜리 머신이 200만 원, 150만 원에 넘어갔습니다. 구매자는 말했습니다. 급하신가 봐요. 그 말에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급합니다. 그 말은 돈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구가 빠져나간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기구 자국만이 그가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카운터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천 번 회원 카드를 찍어주었고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카운터마저 트럭에 실려 나갈 때 김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그에게 남은 것은 빚 10억 원, 전과 기록,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밤이 되면 가장 잔인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그날 계약서를 안 썼더라면, 차라리 확장을 안 했더라면.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김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때는 회원들 앞에서 당당하던 얼굴이 지금은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고 누가 그랬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업가도 아니고 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법과 제도 사이에서 짓눌려버린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도연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도연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날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헬스장은 문을 닫았고 남은 것은 10억 원에 가까운 빚, 전과 기록, 그리고 통장 잔고 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잠든 어린아이의 얼굴이 있었고 말없이 버텨주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그는 다음날 새벽 휴대폰 알람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일은 새벽 4시 배달이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동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한 건에 3,000원, 많아야 4,000원. 손은 얼어붙었고 무릎은 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 끝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현장 막노동을 나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허리는 다시 망가졌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갈라졌습니다. 현장 반장이 물었습니다. 전에 뭐 하시던 분이에요? 김도연은 잠시 멈칫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운동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을 태우고 강남과 수도권을 오갔습니다. 손님이 뒷좌석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 참 별거 없죠? 그 말에 김도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살아야죠. 하루 18시간 3가지 일을 하며 그는 그렇게 하루를 쌓았습니다. 하루에 남는 돈은 많아야 15만원, 적을 때는 8만원.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았지만 연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버텼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 때면 아이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다시 일어날 거다. 아내는 단 한 번도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빚은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었고 통장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돈이 남았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은 그의 전 재산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헬스장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회원 20명, 기구 몇 대, 혼자 운영하는 공간.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를 찾았습니다. 전용 30평,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20만 원.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건물 용도를 확인했고, 기부 체납 여부를 직접 물었습니다. 이 건물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김도연은 그 말만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구청에도 문의했습니다. 확인서까지 받고서야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허투루 살지 않겠습니다. 작은 헬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소박했고 기구도 최소한이었지만 그 공간에는 그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회원이 들어왔을 때 김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영업 멘트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빚을 갖고 있고 여전히 하루는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닥을 한번 밟아본 사람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김도연은 오늘도 헬스장 문을 열며 속으로 말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이 이야기는 강남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한 평범한 자영업자 김도연이 사업 확장을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가 자신도 알지 못했던 기부 체납이라는 제도적 함정에 걸려 하루아침에 헬스장을 잃고 전과자가 되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경기 속에서도 성실하게 2년을 버텼고 재계약만 하면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이미 행정적으로 귀속될 예정인 상태였고 임차인인 그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헬스장은 강제 명도되었고 항의와 시도는 모두 무단점유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으며 민형사 책임과 손해배상까지 떠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배달, 막노동, 대리운전을 하며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고 2년 후 작은 1인 헬스장을 열며 비로소 다시 삶을 붙잡게 됩니다. 기부 체납이란 토지나 건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임차인에게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물주와 행정기관 사이에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즉시 확인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에도 갑자기 공공시설 무단점 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김도연이 겪은 비극은 게으름이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제도가 임차인의 현실을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현실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상 등기여도 기부 체납 예정일 수 있습니다. 구청시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인지, 기부 체납 협의 중인지, 행정 귀속 예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 조항 확인, 행정처분 발생 시 임대인의 책임 조항이 있는지, 명도손해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 전에는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인테리어, 기구, 시설에 수억 원이 들어간다면 변호사 또는 행정사 검토 비용은 보험입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고 성실했고 책임감 있게 버텼던 한 사람이 제도와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확장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언젠가 결정을 내려야 할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이자 중요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